187회 두 번째 주제인 중국 외교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중국 외교를 보면서 정말 그 파탄 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목을 중국 외교의 파탄이라고 잡았는데, 제가 그 이제 중국 외교를 보면서 여러 자료를 보는 중에 그 재미있는 용어들을 발견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여러 번 들었는데, 중국 외교를 최근에 전랑 외교라고 합니다. 전랑이라는 것은 싸움하는 늑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울프 워리어 디플로머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앞뒤가 맞질 않죠. 외교는 말로 하는 것인데 싸우는 늑대?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용법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중국계 학자가 늑대 전사, 전랑 외교가 지금은 미치는 게 외교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외교가 파탄난 다음에 나오는 일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갈짓자 외교를 하고 이렇게 거친 외교를 하는 것이 국제정치에는 상당히 그 불안정을 초래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중국은 말이죠, 이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최소한도 자기와 동등한 실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상대방이 자기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그러니까 밑으로 깔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의 나라고, 그리고 한국은 왕의 나라입니다. 황제의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동급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그 옛날 중국 사람들이 세계관을 보면은 동쪽에는 동이족이 살고 있고, 서쪽에는 서융들이 살고 있고, 북쪽에는 북적이 살고 있고, 남쪽에는 만족이 살고 있다. 그 한문을 보면은 서융, 북적, 남만, 동이, 그 융, 적, 만, 이, 이게 전부 다 중국보다 훨씬 밑에 급. 그러니까 뭐 오랑캐, 벌레, 뭐 개, 뭐 이런 그 하급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을 가졌던 나라가 19세기 들어서 영국하고 싸우다가 지는 바람에 지금 중국 사람들은 한 100년 동안 힘든 세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치욕의 100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편전쟁이 1842년인데 그 이후에 1949년 공산중국이 새로 성립될 때까지 100 몇 년 동안 중국은 치욕의 세월을 지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세월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국이 되었다,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에서 말하는 그 외교는 뭡니까? 그냥 애써서 더 점잖은 척하는 겁니다. 그 외교에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룰이 많아요. 그래서 외교관은 항상 그 말도 점잖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 아니다 말도 애매하게 해가지고 하여간 뭔가 이렇게 숨기고 이러는 걸 해야 되는데, 늑대 외교라니,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외교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에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광견 외교, 광견이라는 건 미친 개라는 뜻인데, 그 말을 지금 일본에서 활약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인데 책도 뭐 수십 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본에서 중국 뉴스를 이제 많이 해주는, 그 일본 말로는 세끼헤이라는, 한문으로 석평이라고 쓰죠. 중국말로는 쉬핑입니다. 쉬핑. 1962년생이고 지금 중국에서 북경대학도 다 졸업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2007년에 일본에 귀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일본 시민권을 얻은 일본 국민으로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월 27일자 자기 개인 방송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중국 외교가 전랑 외교로부터 광견 외교로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뭐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중국 신강성이 저쪽 신장이라고 그 중국의 서북부 쪽에 있는 것이죠. 거기가 하도 그 인권을 유린하니까 그 유럽연합이 그 신강성 정부 간부 4명을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외무성이 거기에 대해서 EU의 의회 관계자와 독일 학자 등 10명이 관계된 조직에 대항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그 보복을 거의 2배 이상으로 한 겁니다. 4명의 중국 신강성 관리가 제재를 당한 데 대해서 10명, 그 EU의 학자, EU 의원 또는 그 조직 이런 데를 보복을 했다.
그러니까 EU가 화가 났죠. 그래서 지금 EU하고 중국하고 투자 협정에 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유럽이 화가 나니까 거기 이 EU 의회 중에 한 4개의 파벌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3개 파벌이 중국하고 투자 협정 맺지 말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EU하고 투자 협정을 맺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투자 협정에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3월 26일 날 중국 외무성은 위글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인 9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추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재 대상에 속하는 사람이 영국의 보수당 당수를 역임했던 정치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하고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랑 또 싸워요. 3월 22일 프랑스 루드리앙 외상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 중국의 이제 프랑스 대사, 한문으로 로샤야라고 쓰는 사람인데 주 프랑스 대사가 프랑스 의원 및 연구자, 여기 이제 학자를 그냥 연구자라고 쓴 겁니다. 연구자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한 행위를 프랑스 외무장관이 비판하였다. 그런데 무슨 모욕과 협박을 했느냐? 지금 프랑스 국회의원 중에서 대만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프랑스 국회의원한테 중국 대사가, 프랑스 대사가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네들 거기 가게 될 경우에 중국은 프랑스를 제재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대만을 방문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그 학자에 대해서 발광하는 하이에나라고 그 학자를 또 모욕을 했습니다. 일본의 그 가토라는 관방장관이 3월 23일 신장의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니까 중국 외무성 보도관이 3월 26일자로 일본 너희들은 말이야 위안부하고 남경 대학살 사건을 잃어버렸는가? 라고 하면서 비판을 일본에 대해서 개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몇 배 더 강력한 그런 비판으로 중국이 이제 맞서를 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그 관련되는 뉴스인데 시진핑은 무장경찰 부대에 전쟁 준비할 것을 명령을 내렸다. 3월 24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의 대만 최전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도 보실 텐데 대만하고 서로 마주보는 중국의 성이 복건성, 후지엔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거길 가서 거기는 복주시라는 도시에 가서 무장경찰 제2기동 총대를 시찰, 그러니까 부대 이름이에요.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전쟁 준비를 할 것을 명령을 하였다. 3월 26일 날 중국군 전투기 20대가 대만이 설정한 방공 식별구역을 침입해서 비행을 하였다. 이게 지금 군사적으로 위협을 주고 말로도 이렇게 협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 무장경찰은 원래 그 전쟁을 하는 부대는 아닙니다. 경찰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중국은 그 경찰 예산이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나라입니다. 즉 국가 내부를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죠. 그런데 국가 내부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국방 예산보다 내부 치안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무장경찰은 본래 전쟁이 아니라 국내의 폭동 진압이나 불온 분자 등을 배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그런 군사력이 아니라 경찰력이죠. 그런데 복건성의 후지엔성의 무장경찰 기동대에 전쟁 준비를 명령한 것은 해방군에 의한 대만 상륙작전 및 제압 이후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공격해서 상륙하고 대만을 제압한 이후에 대만섬을 도내라고 썼습니다. 그 섬 내부의 진압을 위한 무장경찰의 대만 파견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로 후지엔성 가서 무장경찰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점령한 후에 대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부 폭동, 내부 반란 이런 것들을 가서 진압하기 위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중국은 대만을 병합할 수 있는 전쟁 발동의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시핑 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지엔성이 바로 대만하고 서로 마주보는 성이죠. 후지엔성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후지엔성은 어디에 충성을 바치는 거야? 북경에 충성을 바칠까? 아니야. 대만하고 경제 거래가 많으니까 돈이 저쪽에서 오니까 아마도 대만한테 충성을 바칠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도 조금 불안해하는 뭐 그런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랑 외교, 전사 외교 이런 말들이 그 지금 많이 쓰이지만은
이포크 타임스에 거기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칼럼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나온 지가 벌써 좀 지났는데 2021년 2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죠. 거기에 그 칼럼을 쓰는 탕칭, 그 우리말로는 당청이라고 읽는데 탕칭이라는 그 중국 평론가가 쓴 글인데 상당히 그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늑대 전사들이 국제사회에서 잇따라 추태를 보여 베이징 당국이 여러 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막 씩씩하게 아무 얘기나 막 해대면은 그것이 중국 외교에 좋은 것이냐 아니다는 그런 얘기죠. 외교에 그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왜 중국 외교가 전랑 외교가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몇 년 동안 과감하게 투쟁해야 하고 투쟁에 능해야 하고 투쟁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진핑이 국제적인 도전에 첨예하게 맞서고 서방의 언론에 강경하게 맞서는 것을 국책으로 정함으로써 전랑, 즉 이제 울프워리어입니다. 늑대 전사 외교가 출현하였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외교관들이 말 잘못하고 구설수 올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이 자기 나라 외교관들한테 가서 막 대들어. 중국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야. 그래서 막 사방을 휘젓고 다니고 막 트위터에 글 쓰고 뭐 하고 그래서 사방의 적을 만들어 중공이 동시에 여러 나라와 맞서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지금 중국이 싸우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 싸우죠. 미국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뭐 두어 달 전에 얘기를 했죠. 호주랑 싸운다고 얘기했죠. 호주랑 싸우는 중국. 호주랑 싸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호주와 중국 관계는 거의 바닥입니다. 아주 나빠요. 그리고 중국이 인도하고 싸우고 있죠. 거의 무장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인도 병사 죽이고 인도는 또 거기에 대한 복수하고 그래서 뭐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캐나다 관계 멍완쪼우 화웨이 최고 책임자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 있죠. 그래서 캐나다하고 중국 관계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지금 대영 제국이 중국하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하고 지금 영국이 지금 맞짱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 제목을 전 세계와 싸우는 중국이라고 한 적도 있었죠. 중국이 서방국가 모두를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청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련의 국가들이 전랑들의 욕설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중국 점잖고 착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자유사회가 중공의 진실한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기여를 한 것이 늑대 전사들이 공이다라고 이렇게 비꼬고 있는 이런 문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늑대 전사의 대표 선수가 짜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2019년 8월부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하는데 원래는 그 파키스탄의 그 외교관으로 나가 있다가 그때 그 이제 미국의 그 간부들하고 그냥 그 거의 욕설을 하다시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소환이 됐는데 소환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제 강등되고 이러는 것이죠. 구설수를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강등이 된 것이 아니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고속 승진을 한 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관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우리도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쓴 탕청이 쓴 그 기사가 조금 긴데 우리가 각 파트의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늑대 전사들 영국과 크게 한판 붙었다. 아마 그 중국이 영국에 대해서는 그 옛날서부터 분노심이 있을 겁니다. 그 서양에 있는 조그만 나라 영국한테 아편 전쟁의 짐으로써 중국식 국제 질서가 이제 깨졌죠. 그래서 늑대 전사들 영국과 크게 한판 붙었다. 그리고 전랑이 안방까지 침입해 소란을 피웠다. 이거 이제 그 논문의 각각 작은 제목이에요. 짜올리젠이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망쳤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시진핑 늑대 전사들을 이끌고 서방 정벌에 나섬으로써 사방의 적을 만들었다. 또 다른 제목은 중공 외교부 선전부가 시진핑의 투쟁 정신을 관찰하고 집행한 것이 오늘의 전랑 외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당청 씨의 그 결론 보면 결론이 재밌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될까? 늑대 전사들이 서방 정벌에 나서면서 전 세계를 잠에서 깨울 것이고 중공은 겹겹의 포위망에 갇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상당히 그 반중국적인 그런 이제 글을 썼는데 외교가 실패하게 될 경우에 오는 것은 사실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그 복건성에 가서 거기 경찰한테 전쟁을 대비하라 한 것은 바로 대만과의 싸움을 대비하라는 말과 같죠. 지금 우리가 짜오리젠이 자기 트위터에 올렸던 거죠. 여러분들 한번 다 봤습니다. 그 호주군이 이불 속에다가 어린아이를 집으면 그 목을 칼로 베는 그런 흉내를 내는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운데 짜오리젠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이 2020년 3월 12일 미군 병사들이 전염병을 우한에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미군 그 군인들 체육대회 하러 왔던 우한에 왔던 미군 병사가 퍼뜨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간 짜오리젠이 늑대 전사의 최전방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3월 28일 날 프랑크 팡이라는 이 사람도 중국계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그 이포크 타임스에 글을 하나 또 썼어요. 중국의 전랑 외교 EU하고 차이나 딜을 망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미 시핑이라는 평론가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재미있는 거가 지금 이렇게 외교가 엉망이라서 그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시진핑이 복건성에 가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한가하게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인가 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 잠깐 들어보면은 지금 EU하고 중국의 그 인베스트먼트 딜 투자 협정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그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는 중국이 하도 거세게 그 유럽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등등이 3월 22일 중국 신장 지역 인종 탄압에 대해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조치를 발표한 거 4명 했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10명 이상 이제 그 다시 거꾸로 뭐 중국이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위굴 사람들을 거의 그냥 뭐 그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국가 정부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그 학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 위구르를 뭐 보통 탄압한 것이 아니죠. 뭐 강제로 낙태도 시키고 강제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도 시키고 애들하고 부모를 갈라놓기도 하고 뭐 거의 인권이 없는 그런 상태를 연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럽이 제재를 가했더니만은 중국이 거의 2배로 받아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노한 유럽국 중 최소 9개의 나라가 중국 대사를 소환하였다. 대사를 소환하는 것이 상당히 그 강력한 반발입니다. 중국 대사 불러다가 이제 따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그 9나라에 속하는 나라가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지금 제가 이제 이 글을 보고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서 세계의 모든 선진국가, 백인국가, 서방국가들은 다 중국의 적이 돼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프랑크 팡이라는 저자는 세계는 위구르, 홍콩 그리고 중국 정부에 의한 처벌 위협에 놓인 사람들 편에 서서 단결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 탄압자를 제재한 데 대해서 위구르의 그 중국 간부, 중공 간부가 이제 인권 탄압한 사람들이죠. 거기를 제재한 데 대해서 역으로 인권 보호주의자들을 중국이 제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렇게 그 분노하는 문투로 이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양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도 한 개 보겠습니다. Does Xi Jinping really care about the deterioration of the diplomatic situation? 시진핑이가 정말로 지금 중국 외교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상황에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가? 이 사람도 이제 물론 중국계 그 평론가인데 신경 안 쓰고 있다. 그런데 이제 비판하기를 그런데 한가하게 복건성에나 방문해서 될 것이냐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잠깐 얘기를 했죠. 한가하게 방문했다기보다도 지금 대만에 대해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방문한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간 뭐 중국이 미중회담 실패하고 일본과 관계 악화되고 있고 인도와 관계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EU랑 나빠지고 있고 파이브 아이스랑 나빠지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만장일치로 중국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보복할 생각만 하고 있다. 중국과 EU 투자에 관한 포괄적 협정은 파탄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대사들을 소환하고 있다. EU와 중국 관계는 교착 상태로 들어갔다.
라고 지금 이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나빠지면은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립이 되겠죠. 그때 중국이 무슨 일을 할까? 우리가 그냥 외교가 마지막으로 실패하면 전쟁이 발발한다라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일반 법칙인데, 지금 중국이 이 상황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중국이 위구르에 대한 그 압박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 위구르를 왜 중국이 포기를 하지 못하느냐? 그냥 뭐 심플하게 우리가 한두 마디만 더 한다면은, 위구르가 저쪽 그 옛날에 서역입니다. 서역. 여러분들이 지도 보실 텐데, 이 서역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석탄 생산량이 중국 전체 생산량의 38%입니다. 그리고 석유 생산량이 21.5%, 그 가스 생산량이 23.3%, 매장량은 더 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에너지의 미래는 신장성에 달려 있다. 근데 신장은 독립하겠다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신장의 독립운동을 비인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서방 세계는 이것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여기에서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런 그 어려운 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의 그 지도력, 그 미국이 세계를 지도해야 되는데 그 지도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큰 신뢰를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 고민, 이 시점의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그 대북한 그 정책이 미국에서 나오겠죠. 그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또 미국과 북한 관계, 미국 중국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는 전쟁론 제19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